기억한다. 배반 사건 가자. 배반 사건이면요, 그냥 그림 그리세요. 안 만나게 그리세요. 배반이죠? 네. 그림 보고 이해했죠? 교집합 없죠? 이거 0입니다. 아, 맞지, 당연히. 분자가 P, A, B인데. 당연히 맞지. 네. 기억 참. 다음, 니은도 간다. 니은도 뭐 분자가 0이겠지, 제가 0이면. 니은에 있는 분자를 가져와서 0이라 두는 거야. P, A, 0, 교, B가 0이죠? 네, 0입니다. 0이면, A와 배반이냐? 뭐 그려봐야죠, 이거는. 자, B가요, A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많이 나오니까 아까도 나왔었잖아, 테스트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집합이 없는 배반 사건 이상이잖아, 그지? 요게 이렇게 나오면요, B가 A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돼야 하는 거야. 자, 그래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배반이 아닌데요. 네. 포함관계를 이미 하고 있죠. 배반이 아닙니다. 틀렸어요. 그림을 그려놔. A여 교 B가 공집합이라는 거를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 그림이랑 함께. A 교 B잖아, 둘 다. 아, 이거는 분모의 크기를 비교를 해준 거지. 분모의 크기 비교한다. 디귿 간다. 분자가 똑같네. 그럼 PA가 더 작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 쉽게 생각하라고. 맞습니다. PB가 더 커야 됩니다. 분자가 똑같을 때는 분모가 클수록 분수값이 작아지죠. 디귿 맞아요. 리얼. 맞겠네. 정리해주면은 구조를 잡아. PA 분모가 똑같으니까 맞아 떨어지는 거야. 통분했다 쳐 PA로. 그럼 하나는 PA 교비. 다른 거 하나 옆에는 PA 교비요. 그림 보고 이해 그냥. 뭐 둘이 더한 PA지 뭐. 똑같아요. 1입니다. 1 맞습니다. 리얼도 맞습니다. 가다라 골라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한 이해였고요. 넘어갑시다. 특이한 게 없는 것 같은데 487 괜찮나? 패스? 이 유형은 크게 어렵지 않다. 489부터 가자. 번호 489 패스 490 490 평가원 490 아, 어떻게 풀지? 아까처럼 표를 작성해도 될 것 같은데. 표부터 작성해 볼게. 이거 왜 표를 작성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냐면은 주제가 두 가지야. 그리고 지각이냐 아니냐. 주제가 두 개면은 이게 항상 표로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두 개예요, 주제가. 3 곱하기 3을 채워볼 거고요. 전체는 모르는데 X라고 두겠죠, 문자 같은 걸로. 이때 첫 번째 60% 버스 5분의 3X. 그러면은 5분의 2X가 걸어. 버스로 등교한 학생의 20분의 1이 지각했대요. 이들 중에서 20분의 1이 지각했대.
곱하세요. 그러면 20분의 19는 지각을 안 했겠죠. 예, 채웠고요. 이들 중에서는 15분의 1이 지각했대. 15분의 1 곱하기 5분의 2x. 그럼 15분의 14가 지각을 안 했겠죠. 다 채웠다. 마지막 질문. 지각한 녀석들 중에서 버스로 등교한 확률 구해라. 계산해서 채우자. 얘는 100분의 3x. 얘는 75분의 2x. 더하면은 300분의 9 더하기 8, 17x. 예, 끝낼게요. 버스라 했죠? 100분의 3. 17분의 9입니다. 정답 5번. 근데 한 번 더 풀 거야. 일단 나는 표 추천 아까처럼. 왜냐면은 주제가 두 개니까 버스냐 걸었냐 지각했냐 안 했냐 전체 x로 잡아도 아까처럼 풀 수 있었다라는 거야. 첫 번째 풀이였고요. 두 번째 풀이는 읽고 바로 써볼게요. 지울게. 두 번째 풀이 간다. 버스 사건 A 60% 5분의 3 걷기 사건 A요 40% 5분의 2 20분에 써줄게. 버스 등교 중에서 이미 버스 탄 게 일어났어. 지각을 x라 하자. x 바이 입니다. 다음 15분의 1 걸어. 이미 걸었어. 걷는 게 일어났어. 근데 지각했어. x 바이 A요. 표현할 수 있겠죠. 써놓고 하면 당연히 확률의 곱셈 정리죠. 곱셈 정리. x교 A여는 곱해서 75분의 2. 그래도 옆에 있는 거 곱하면은 px교 A가 나오죠? 그냥 부모 p에 곱하는 거잖아. 100분의 3. 둘이 뽑아놨니? 구조를 잡자 이거. 우리한테 뭘 물어봤니? 분석해 이제 마지막에. 지각하였을 때 내가 지금 지각 x라 했죠? 버스 A.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A 바 x지요. 다 구해놨지요. 바로 갑니다. 분모 px는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는 거고 뭐 아까랑 똑같잖아. 계산은 100분의 3 더하기 75분의 2 분의 100분의 3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요. 하시면 여기까지. 표가 없어도 이렇게 읽고 풀 수 있다. 확률의 곱셈 정리 문제였습니다. PA와 PA요. 그리고 그 옆에 PX 바 A와 X 바 A요. 써놓고 하면 둘이 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니까. 그래서 X교 A와 X교 A를 더하면은 PX가 된다. 분모를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문제네요. 좀 아마 발전되면은 다른 문제도 있어. 그 기출 변형이 있어. 또 나온 게. 뭐 이제 엄마 차 타고 오는 애들도 있고 지하철 타고 오는 애들도 한 4종류 나올 수도 있거든. 나오면 한번 풀어볼게요. 또 다음 95번 여긴 다 괜찮니? 천천히 넘겨봐. 91, 92, 93 넘어가? 93번
부화되는 병아리 중 60%가 암컷, 40%는 수컷. 감별사가 등장했어요. 실제 암컷 중 4%는, 그리고 실제 수컷 중 3%는 잘못 판정한다. 이게 실제로 그런 거랑 판정하는 거랑 다른 사건이야. 실제 암컷인 사건을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수컷인 사건을 X여라고 해볼게요. 판별 간다, 이제 판별. 암컷으로 판정을 Y라고 해볼게요. 수컷으로 판정을 Y여라고 해볼게요. 판정은 Y로 쓴 거야. 이제 써볼게요. PX는 5분의 3, PX여는 5분의 2. 옆에다 이제 써볼게. 실제 암이었는데 수로 잘못 판정한 거지.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이미 태어났잖아, 병아리가. 그럼 이미 뭐 성별이 결정된 거 아니겠어? 일어났다는 거야, 사건이. 이미 암으로 결정됐는데 잘못 판정, Y어로 잘못 판정한 거야. Y여 바 X입니다. 이게 4%, 100분의 4지요. 여기도 이미 수컷으로 태어났는데, 수로 태어났는데 X여죠. 그 판정, Y로 판정했다라는 거죠. 태어난 다음에 판정했죠. 이게 3%다라는 거죠. 네, 표현이 끝났습니다. 이제 써놓고 보니까 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Y교 X여. 둘이 곱해볼까요? 500분의 6임, 약분하자. 250분의 3. 아니다, 그대로 할게요. 약분 이따 하고 500분의 6이고요. 여기도 써봅니다. 둘이 곱해서. 좀 다른 게 나오네. Y여 또 X가 나오는데, 일단은 뭐 뽑아보고 또 생각하지. 그러면 500분의 12가 나오는데, 뭘 구해야 되지? 마지막 질문 가보자. 암컷으로 판정한 병아리가 실제로는 수컷일 확률. 말이,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표현이. 이렇게 바꿔줄래? 판정했을 때로 바꿔줄래?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을대 또는 일대라는 접수사 붙어서 평소와 같이 읽을 수 있겠죠. 씁니다. 암 판정이 Y였죠. Y였죠. 그 다음에 수컷이 X였죠. 씁니다. 바로 내가 구해야 되는 질문은 X 옆바 Y야. 구조 잡아. PY분의 PX 여기 Y를 구해야 되는데 한 번 더 확장시켜. 이게 분모고 분자에는 이것만 들어와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다르잖아. 이거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그렇지. 이게 왜 어렵냐? 벤 다이어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아까처럼 A랑 B를 그려주고 계산해주세요. X차 A, 이거 X차이라고 읽으세요. X차 Y라고 읽으세요. X차 Y입니다. 거기가 500분의 11에. 근데 왜 A라고 써놨어? XY죠. 이렇게 그릴게요. X차 Y에 500분의 12 채워주세요. PX가 몇이었죠? 5분의 3이었죠. 500분의 300이었죠. 500분의 288 채워주세요. 이거 Y차 X죠?
y차 x 500분의 6 채워주세요. y차 x. 자, 벤 다이어그램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가자. 다 나왔잖아, 지금. py는 288 더하기 6이야. 분자만 계산해. 288 더하기 6분의 뭘 이랬더라? 그 x 여규 y 올리랬거든요. 그거 6입니다. 6 여기. 네,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나눠지겠죠? 네, 나눠볼까요? 6, 8에 48, 49분의 1. 정답 1번입니다. 됐나요? 알파벳 중에 항상 x, x형, y, y형. 구조는 방금 다 푼 거랑 똑같습니다. 곱셈 정리로 정리해 두시고. 또 사구 몇 번이었죠? 5번이었죠? 495번 갈게요. 평가한 기출. 아, 복잡하다. 첫 번째 3의 배수냐 아니냐를 한번 나눠볼게요. 근데 이제 몇 개 풀어봤으니까 선생님 처음에 말했던 거 있잖아. 이 단원이 구조독해 단원인 거 알겠어? 이거 수학 아니지 사실. 이거 읽고 알파벳 붙이고 독해하는 거야. 그거를 기호로 가져오는 문제들이야 전부 다. 어차피 개념이 2개밖에 없거든요. 빠면 분수로 바꾸고 교집합이면은 확률의 곱셈 정리 치는 거 말고는 개념이 없어. 그지? 그래서 구조독해 계속 가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번에도 x, y 등을 활용해서 활용을 한번 사건에 붙여볼 거고요. 일단 뭐 할까? 처음에 주사위 던질 거야. 주사위 던졌다.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 밑줄 x. 규칙 읽어. A에서 한 장 꺼낼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면 밑줄 x요. 그럼 B 선택할 거야. 확률 계산하자. 아니 주사위를 하나 던지는데 3의 배수는 그게 뭐 3분의 1이죠. 3분의 2죠. 네, 3분의 1의 확률로 A를 선택하겠다. 자, 이제 A 주머니에 들어가 보자. 한 장을 꺼낼 건데 옳거니 읽어야죠. 질문 있습니다. 꺼낸 카드가 짝수일 때 Y, 그 카드가 주머니 X에서 사건 X죠? 주머니 A에서 사건 X. 내가 주머니 A 선택하는 사건을 X라고 이름 붙였잖아. 구조 잡아주세요. P, X 바 Y입니다. PY분의 PX교 Y. P, 하나 올려주면 됩니다. 갑니다. 어차피 곱셈 정리야. 여기 옆에다 바를 써야겠죠? 갑니다. 바 갑니다. 이제 A 주머니 들어오셨고요. 이렇게 써볼까요? Y 바 X라고 써볼까요? X 사건, 즉 A 주머니 들어왔다라는 거고 짝수 뽑아야 됩니다. 짝수가 2개 있네요. 5분의 2. 5개의 카드 중에 짝수 2개 있습니다. 옆에도 바 써주세요. Y 바 X여입니다. 그 X여가 B주머니 선택했다라는 말이고 B주머니의 짝수가 3개 있네요. 6개 중에서.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된다. PY교 X에는 15분의 2. PY교 X여는 3분의 1. 네, 깔끔하네요. 갑니다. 둘이 더하면은 PY죠? 통분할게 15분의 5로. 15분의 5를 통분해 주시고 7분의 2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정답 4번이 되겠네요. 확인하시고 넘어갑니다. 몇 개 안 남았어? 다음. 496 괜찮아? 패스. 497
패스. 498? 498 갈게요. A랑 B 상자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연이가 진실 또는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지연이 얘기부터 해보자. 지연이가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사건을 X라고 해볼게. 그것은 5분의 2야. 지연이가 거짓을 하게 되는 사건을 X여라고 하고 그 확률은 5분의 3이야. 이제 B 상자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거야. 1부터 9까지 있는데 지연이가 짝수가 적힌 공을 말했을 때, 꺼냈다고 말했을 때 옆에다 바를 써줍니다. Y 바 X를 쓸 건데요. Y는 이거야. Y는 지연이가 짝수가 적힌 공을 꺼냈다가 Y야. 진실이면 그대로고 거짓이면 반대로 할 거야. 계산할게. 9개 중에 짝수가 몇 개 있냐? 4개 있죠? 9개 중에 4개. 일단 여기도 똑같아요. 9개 중에 4개지 뭐 짝수니까. 얘도 뭐 9개 중에 짝수가 4개 있겠지. 일단 Y가 진실 거짓에 상관없이 짝수 뽑는 거를 얘기한다고 치자. 근데 진실일 때는요, 거짓말 안 했으니까 요게 그대로 곱해지겠죠. 진실인 걸 뭐라고 하지? 진실이라는 사건을 Z라고 말해볼게요. 진실. 여기 있네. 여기 이제 붙여봐. 여기 내가 Y라고 이름 붙여놨고 Z라고 할게. 아니 A라고 할게. A. 진짜 짝수가 적힌 공.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뭡니까? 진실이죠. 진실. 이 사건을 A 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잡히겠죠? P A 바 Y로 잡히겠죠. 여기 잡아주고 여기 잡아주고 자 가볼게요. 일단은 둘이 곱하면은 그거는 진실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Y교 X가 일단 먼저 나옵니다. 곱하자. 45분의 8 여기도 Y교 X여라고 써주세요. 45분의 12 근데 이게 X가 A인데요. 따져 보니까 더 계산할 게 없네. X가 A죠. 여기 A라고 바꾸래. 더 생각할 게 없다. 나는 3중구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진실이면 진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죠. 예. 정답은 20분의 8입니다. 20분의 8. 구조 잡아줄 수 있죠? 5분의 2. 정답 4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넘어갑니다. 499 있나요? 499 괜찮아?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2개 남았어요. 500번 괜찮나요? 이거 약간 낚시 문제인데 500번 안 써갔어?
풀었어? 500번 볼게요. 이거 약간 낚시야. 교과서에도 있고요. 원본이 우산이었나? 비 오는 날 우산 들고 가는 문제인데요. 그 뭐든 어떤 물건을 이제 두고 가는데 A, B, C 중에서 어떤 장소에 모자를 두고 왔어. A를 갔다가 B를 갔다가 C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니, 내 모자가 없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건은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니? 여기서 잃어버렸니? 여기서 잃어버렸니? 사건은 세 가지예요. 자, 내가 모자를 A에서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뭐야? 왜 확률을 안 줘?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안 나와 있니? 아, 나와 있구나. 땡큐. 4분의 1이죠?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분의 1. 갑니다. 내가 A에서 모자를 잃어버렸어요. 나 이거 4분의 1 일단 딱 써볼게. 모자 잃어버렸어. 잘 들어봐. 아, 그러면 B랑 C에서 모자 안 잃어버렸다는 거네. 안 잃어버렸다는 거네. 4분의 3, 4분의 3 치면 되겠네. 됐죠? 첫 번째 사건? 안 됐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돼. 다른 문제는 달라. 모자를 몇 개 가지고 왔어, 집에서? 하나 쓰고 가겠지. 내가 A에서 모자 잃어버리면은 B랑 C에서 확률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미 잃어버려서 끝났어. 의식은 못하고 있었지만 사건이 여기 없다는 거.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기를 많은 학생들이 곱해서 틀릴 겁니다. 얘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내가 두 번째 장소인 B에서 잃어버렸다고 쳤을 때는 앞에 안 잃어버린 거잖아. 4분의 3을 곱하고 안 잃어버렸네? 근데 그 다음에 잃어버렸죠? 4분의 1 곱하고 이것도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모자 잃어버렸으면 뭐 끝난 거지. C를 뭐 할로 생각하니? 자, 마지막이야. C에서 잃어버린 사건도 4분의 3, 4분의 3, 4분의 1까지 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이 세 가지의 배반 사건을 더해주면 되겠죠. 계산할게요. 다 더해주면 되거든요. 인수분해해서 계산하자. 16분의 4분의 7 28, 9, 37 곱하기 4분의 64분의 37 뭐야 6437 안되잖아. 6? 에? 40 아니야? 30. 47에 28 37 맞죠? 아, 문제를 안 읽었구나. 아이고 미안. 다른 문제 풀어버렸어. 조건부 확률 문제였구나. 내가 지금 계산한 게 앞에 계산해 준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질문이 이렇게 나왔을 때 정답이야. 집에 왔는데 어느 한 곳에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이렇게 정답 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조건부죠. 앞에 계산한 거야. X사건. X사건 계산한 거야. PX 자체. 이때 PX 교 B. 그렇죠. 여기 B. 구조화하세요. P, B 바 X입니다. 예, P, B 바 X고 P, X분의 방금 계산한 거분의 P, 비교 X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을 그냥 무시하자, 저기다. 16분의 37분의 B가 뭐였죠? B가 두 번째 사건이 16분의 3이었죠. 16분의 3. 뭐래? 4분의 3이었잖아. 4분의 3이었잖아. 4분의 1 떼고 들어가니까. 됐어요? 계산해 주시면은 37분의 12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답은 49. 조금 어려 나온 문제였고요. 다음. 영문고는 이거 확률로 나올 수 있다. 확률 들어가니까. 영문고만.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을 구하시오 하면 이 부모만 쓰면 돼. 다음. 501번 풀어야 되니? 괜찮아? 패스 끝내. 자, 끝내고 그 다음에서 끝. 와, 시간 애매한데 10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10분 뭘 할 수 있을까? 진도를 나갈 수 있겠죠. 뒤로 가세요. 오늘 좋잖아. 5월 마지막 날이니까 그 통계하는 학생도 그냥 진도 끝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 6월부터는 반반 쪼갤 겁니다. 영문고랑 아닌 학교랑. 마지막 중단원 10분이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정 배우면 끝나거든요. 실외 구간, 실외도 배울게요. 여기는 개념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개념 원리 개념을 다시 읽으세요. 그거 상세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일단 여기 좀 빈약하니까 좀 다 채우면서 설명할게요. 가자. 몇 페이지네 여기가? 188페이지 펴봐. 드디어 확률과 통계 마지막 개념 됩니다. 해당 단원 추정은요, 원래는 두 가지를 추정하는 단원이었는데, 나 때는 모비율도 추정했는데 여러분은 모평균만 추정하면 됩니다. 단원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야. 그 전에 다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용어 복습하자. 모평균 M이고 모 분산 시그마 제곱이야. 이렇게 약속돼 있어. 그래서 내가 표본을 하나 추출해. 표본 평균이라는 거를 X바라고 읽기로 했고, 표본 분산이라는 것을 대문자 S제곱으로 표기를 하겠는데, 이거 중요한 점 하나 외우기로 했죠? 뒤통수 치는 문제 나올 수 있다. n-1분의 편차제곱을 합니다. n-를 기억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몇 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내가 이 7명 학생들의 수학 시험 점수의 평균을 내봤어요. X바를. 뭐 어떻게 계산하겠니? 다 더하고 7로 나누면 되지. 그게 X바야. 여러분들의 성적을 다 더한 다음에 개수 7로 나누면 그게 X바야. 별거 아니죠, X바. 그리고 내가 원래 분산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는 개수분의 편차제곱이거든요.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건 n분의 라는 거야, 그지? 근데 통계에서는 n-1로 계산합니다. 표본 분산. 하나의 집단 한 번 추출했을 때 분산을 n-1로 계산합니다. 외우세요, 혹시 모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마지막으로 X바를 여러 번 추출하죠.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 번 추출해서 X바 값을 여러 번 뽑았을 때 그들의 기대값 나오겠죠. 쓰는 거 어떻게 씁니까? expectation X바라고 씁니다. 개념적으로 이건 무조건 뭐다? 개념적으로 모평균을 취급합니다. 이게 통계하는 목적이야. 우리가 모평균을 몰라요. 그래서 샘플링을 추출을 하고 여러 번 샘플링해서 다시 평균 기대값 계산해 준 게 모평균으로 취급된다. 이게 통계하는 목적이잖아, 그지?
여러 번 샘플링 하면서 그 와중에 계산되는 분산은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표현 어떻게 합니까? VX바라고 하죠. 어떻게 계산합니까? 계산법만 외워도 다 맞춥니다. n분의 모분산이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원래 모르지만 문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 준다고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다 일단 외우고 있어야 돼요. 통계단원의 계산법들인데 이제 모평균 m을 추정할 거야. m을 한번 추정을 해보는 단원이고요. 추정이란 건 뭡니까? 때려 맞춘다라는 얘기고 쉽게 얘기해서 신뢰도라는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규분포를 예시 많이 들어주거든요. 여기 모집단이 있어. 전국에 있는 30만 명의 고3들의 수학 평균 성적이 있습니다. 샘플링을 할 거예요. 여기 영문고. 실제와는 좀 다릅니다. X1바라고 할게요. 여기 용문고. X2바라고 할게요. 여기 사대부고. X3바라고 할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실제 데이터는 아니야. 여기 해화여고. 해화여고 X4바라고 할게요. 내가 지금 이 바로 표현한 것들이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 그러니까 영문고 전교 1등의 성적, 영문고 전교 꼴등의 성적. 영문고 전교 1등의 성적, 영문고 전교 꼴등의 성적. 학교 하나하나가 샘플링된 데이터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표현 보세요. 오른쪽 아래 넘버링 할 수 있습니다. X1바, X2바, X3바, X4바. 자, 그래서 뭐랄 거냐면 이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는지를 조사할 겁니다. 내가 추출한 학교의 평균의 범위를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로 읽어봐. 영문고의 학교 평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에 있다는 거야. 이제 이 구간이 나왔는데 그 모평균 들어가죠. 그 안에. 들어가죠. 영문고 들어갔죠. 사대부고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 들어갔죠. 근데 해외여고는 공부를 좀 못하네. 모평균이 안 들어갔죠.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자, 그럼 이제 신뢰도라는 걸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 지금 몇 번 샘플링 했니? 네 번 샘플링 했죠. 그 중에 모평균 몇 번 들어갔니? 세 번 들어갔죠. 이게 신뢰도의 의미입니다. 신뢰도는 통계학적으로 몇 번 했냐에서 모평균이 포함되는 횟수를 올려주면은 75%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신뢰도의 의미 알겠니? 조금 더 심화 학습이 들어가는데 아마 근데 겨울 때 학습하셨던 분들 기억을 떠올려보면은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 질문 정말 어렵습니다.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 자, 일단 신뢰도의 의미는 그냥 단순한 계산이라고 생각해. 난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아. 근데 그게 의미 있다라는 말은 아니거든. 잘 생각해 봐야 돼. 신뢰도는 그냥 몇 번 중에 몇 번이라는 모평균이 포함된 횟수를 얘기하는 거야. 일단 신뢰도를 이렇게 여기 그럼 그려볼래 요거? 빈칸 있죠? 그림이 없죠? 그려주세요. 신뢰도를 이렇게 정규분포를 일단 이해를 할 거예요. 하나의 예시야. 전국 평균이 모평균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4번 중에 3번이 들어갔으니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신뢰도는 75%다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모평균이 몇 번 포함이 될 것이냐가 신뢰도입니다. 이게 모평균이야. 이 바 하나하나가 신뢰 구간이고. 근데 항상 드는 예시가 있는데 또 저거 그려놨으면 이제 예시를 하나 더 써놔 밑에다가.
이쪽은 그려놨죠? 이제 왼쪽을 보세요. 대통령이 통계청장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키 평균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성인들의 키 평균. 그래서 이제 통계청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서울 시민들의 평균, 부산 시민들의 평균, 대구 시민들의 평균, 광주 시민들의 평균을 다 조사를 해요. 그 각 지역에서 조사된 데이터를 갖고 부장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샘플링합니다.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죠. 이게 통계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통계청장이 대통령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성인의 키 평균은 150cm 이상 190cm 이하입니다. 저 사람 바로 잘리겠지. 수십억 들이 나서 조사를 했더니 저렇게 말한다? 바로 잘리지. 근데 잘 생각해봐. 저 사람 말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낮죠. 이 상황을 통계에서는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가 뭐다? 제시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잖아. 이거 100%지. 대한민국의 외계인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인 키 평균이 여기 안에 있겠죠. 신뢰도 100%인데 의미 있냐는 다른 의미야. 의미가 없어. 정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 신뢰도라는 단어를 평소에 쓰는 그 신뢰도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신뢰도가 높잖아요. 여기 써봐. 신뢰도가 높죠?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는 신뢰 구간이 길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교과서에 적혀 있는 말은 아닌데 뭐라고 할까? 정확도가 떨어져요. 의미가 없는 말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 통계청장이 이제 앞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남녀를 모두 평균 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성인 키 평균은 165.1 이상 165.2 이하다. 오, 왠지 믿음이 가죠?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나왔겠지, 데이터 결과가. 그럼 이 사람 말은 신뢰도가 높아요, 낮아요? 이 상황에서는? 신뢰도가 낮아요. 헷갈린다니까? 아니, 이게 더 의미 있는 정보잖아, 그지? 근데 이건 신뢰도가 낮아, 통계에서. 왜? 틀릴 가능성이 높거든.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샘플링 한 거기 때문에. 신뢰 구간이 짧으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잖아, 그지? 신뢰 구간이 이만큼 100%고. 그래서 이건 신뢰도가 낮은 거야. 대신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닌데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신뢰도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사 대상을 생각해야 돼. N을 생각해야 돼. N. 신뢰도를 고정한 채로, 이 신뢰도라는 거는 통계 조사 의뢰를 할 때 딱 정해주거든요. 보통 96이랑 뭐 95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우리 교재에는 두 개 나오고, 그러니까 뭐 내가 국민의 아니 뭐 빨간색 땅이야, 혹은 파란색 땅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파란색 땅이나 빨간색 땅한테 의뢰를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요. 몇 개가 돈 받고 하는데 한 10억 주면서 여론조사 하세요 할 때 신뢰도를 정해줘야 돼요. 신뢰도 95%로 조사해오세요, 99%로 조사해오세요. 이렇게 딱 정해주는 데이터 값이야. 신뢰도는 고정시켜봐. 그 다음에 사람 수를 늘려봐. 자, 이제 여론조사 전화 돌린다. 1000명한테 돌리는 게 있겠고, 불가능하겠지만 1000만 명한테 전화 돌릴 수도 있겠죠. 불가능하겠지만, 돈은 없겠지만.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1000만 명의 데이터가 1000명의 자료보다 신뢰 구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많이 하면 할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줄어듭니다. 정확해집니다. 많이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를 고정한 채로 N을 늘리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떨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는 나중에 다 선지 문제로 이해를 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당장은 신뢰도라는 용어의 뜻을 통계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이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믿음이 간다라는 뜻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신뢰도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봤고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외우셔야 되는데 신뢰 상수부터 외우자. 자, 일단 그냥 외워주는 거야, 이거는. 95%는 1.96 외우고 99%는 2.58 외우면 돼. 근데 대부분 문제 마지막에 있긴 하거든? 또 이제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돼. 왜냐면 이거 가지고 내신을 장난칩니다. 교과서 1.96인데 저것도 약이거든? 어떤 학교에서는 저걸 2라고 제시해요. 시험 문제 밑에다가. 또 어떤 학교에 2.58 대신에 2.6 같은 걸 제시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 끝을 잘 읽어야 돼. 신뢰 상수라고 부르는 녀석들을 잘 읽어보시고 이제 신뢰 구간 소개해 줄게요. 여기까지 소개받고 끝납니다. 자, 이제 신뢰 구간 가자. 신뢰 구간은 방금 얘기한 이런 건데 생긴 걸 볼게요. 요거 부등호입니다. X바 네 글자로 표본 평균이라고 읽는 데이터죠. 표본 평균에다가 신뢰 상수를 곱합니다. 1.96 곱하기 옆에 루트 n 빼기 시그마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m입니다. 모평균을 가운데 둬야 됩니다.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평균을 주제 삼아서 몇 이상 몇 이하라고 모평균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x바 더하기 대칭으로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거를 부등식을 괄호를 쳐서 앞에다 확률을 붙여. 그럼 이건 몇이 나올까요? 0.95가 나옵니다. 왜? 신뢰도 95%라는 게 100번 중에 95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렇게까지 이해를 해야 돼. 신뢰 구간을 괄호로 묶어서 P로 묶어주면 0.95란 거야. 1.96일 때는. 자,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요거 정규분포거든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정규분포로 나올 거야. 추정단원에서는.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양변에 X바 빼볼게요. 양변에 X바를 빼서 내려가시면은 n-X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눠서 내려가시면은 마이너스 1.96만 남게 되고요. 여기가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n-x바가 되고요. 여기가 1.96이 됩니다. 정리를 했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이거 한 글자로 뭘까요? Z입니다. 왜냐? 여기를 사실 이제 절대값을 씌울 수 있는데 차이라서 우리 앞에서 배운 게 뭐냐면은 X바가 나왔잖아. X바가 뭘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모평균이 정규분포를 따를 때 X바는 표본평균의 X바는 기대값이 m이면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거를 따라준다라고 배웠죠. X바가 정규분포를 따라. 그때 X바에다 뭘 뺐니? 순서 바꿔줄게. X바에다 뭘 뺐어? 모평균 뺐어. X바에다 모평균 m 뺐지. 근데 이 m이 모평균이면서 뭐라고? X바의 기대값. 표본 평균에다가 표본 평균의 기대값을 뺐다고. 확률 변수가 있잖아. 원래 바가 없었잖아. 앞에서는 x가 있다 했을 때 x의 평균을 뺐다고. 확률 변수 x바의 평균을 빼고 확률 변수 x바의 표준 편차를 나눴죠.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행동을 세 글자로 무슨 화라고 배웠죠? 표준화입니다. 이거 표준화입니다. 정리를 하시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아, 표준화하는 거였구나, 이거. 표준화하는 거였구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Z로 표준 정규분포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Z입니다. Z. 자, 그럼 마지막 그림까지 좀 갈게요. 표준화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신뢰 구간을 통해서. 이 신뢰 구간 자체가 표준화 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Z로 봤을 때 이제 뭐 이건 많이 해보지 않았니? 표준 전기분포니까 그래프 하나 그리고 이해하면 돼. 여기까지 오면 끝납니다. 이제 가운데가 0인 표준 전기분포가 하나 있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1.96을 찍어두는 거야. 이 상황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확률이 신뢰도 95%일 때 몇 나온다? 0.95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가 0.475죠. 반띵해서. 여기도 0.475. 이런 그림까지 연결해서 최종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필기 해두셔야 돼. 아, 이게 개념 원리는 다 있는데 여긴 너무 없다. 개념이. 이 마지막 충돌한 만큼은 요 내용 정도는 이해해줘.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무지성으로 외웁니다. 신뢰 구간의 의미도 모른 채 무지성으로 외우기 때문에 물론 그럴 때 문제를 풀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신뢰 구간을 뭐 일단 암기해야 되는 건 맞아. 암기하고 이걸 표준화할 수 있다까지 배워둬야 돼. 저 그림까지. 의미만 좀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의미만 좀 이렇게 짚어주시고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아까 그 보여준 바의 길이니까 오른쪽 끝에다 왼쪽 끝 빼면 됩니다. 2배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야. 이 부등식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상에서. A% 따위는 뭐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95나 99%로 K 상수주니까 문제 잘 읽어서 풀면 되고 여기 마지막에 현관판 한번 더 줘. 아까 내가 설명한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을수록 유용하다. 다 밑줄 쳐놔요. 여기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부터. 이게 참거짓,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문제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이 의미를 이해하는 거야.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조사 대상이 딱 1000명으로 고정돼 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야. 신뢰도가 낮아지면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야. 신뢰도가 낮아질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신뢰도가 일정할 때 신뢰도를 고정시켜 놓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은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만 명 조사하라는 얘기죠. 이것도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실제 현실에서